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4월 학평 관련된 얘기는 선생님이 앞에 다른 영상에서 공통과목 해설 강의에서 내가 다 찍어놨으니까 공통과목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어서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적분 과목도 마찬가지로 3월 학평이랑 똑같아요. 범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 그렇게 심도 있는 내용들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 근데 30번 당연히 할 거고 28번과 29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29번 문제는 우리가 자주 흔히 푸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문제라서 그냥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8번은 되게 익숙한 유형인데 아마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서 선생님 28번 먼저 주요 문항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첫째 항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공비 구하신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치? 등비급수. 자, 그런데 첫째 항을 구하려고 했더니 요 초록색 넓이가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걸 구하려면 한 방에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 큰 삼각형이 먼저 보인다. 그치? 요 큰 삼각형에서 얼마만큼을? 요만큼의 넓이를 빼줘야 돼요. 근데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치?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 원이잖아. 반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이잖아요. 뭐가 떠올라야 돼? 부채꼴이 떠올라야죠. 내가 원의 중심을 잡고 부채꼴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거야. 자, 어떤 느낌이 올 거냐? 요걸 이렇게 딱 잘라보면 이 주황색으로 칠한 요 삼각형과 요 하얀색인 요 삼각형이 넓이가 뭔가 같은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 한번 보여보도록 합시다. 자, 요 각을 내가 확인을 해보니 요 각이 얼마냐면 60도예요. 왜? 요거 문제 조건 안 썼구나. 요게 1대2니까 요게 3분의 2 루트 3. 여기다 적게 3분의 2 루트 3. 여기는 3분의 4 루트 3이에요. 문제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 그치? 자, 그러면 요거의 b가 루트 3이니까 요 각이 60도고 그럼 당연히 요것도 억각이니까 60도예요. 그치? 그 다음 요 길이가 2 루트 3이고 요 길이가 2기 때문에 얘는 루트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탄젠트 값에 따라서 요 각은 30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 여기가 60도면 요게 반지름의 길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60도요. 그러면 60도니까 여기도 60도. 아이고야, 정삼각형이네. 여기가 30도면 원주각과 중심각의 각에 의해서 여기가 60도. 그럼 당연히 여기도 얼마? 60도. 당연히 얘도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 일단 요거의 길이와 여기의 선분과 요 선분이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선분이 평행을 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전체 삼각형에서 요 이상한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바꿔낼 수 있더라. 그죠?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풀어봤을 거야. 이렇게 부채꼴로 바꾸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밑에 거 좀 지울게.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 요거. 여기다가 뭘 뺄 거다? 부채꼴의 넓이를 뺄 거예요. 그러면 큰 삼각형 3분의 4 루트 3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거기에 2분의 1이죠. 1대2 맞지? 3분의 2 루트 3, 3분의 8 루트 3이지. 주어진 건 2 루트 3, 3분의 2, 3분의 4 루트 3 맞네요. 쏘리. 그러면 3분의 4 루트 3과 2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큰 삼각형의 넓이는 3분의 4 루트 3. 여기다가 이제 부채꼴의 넓이 계산해 봅시다.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2분의 1 곱하기 r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에 2 루트 3이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이 되겠죠? 여기도 루트 3. 그러니 3 r제곱 세타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이래서 우리는 첫째 항을 다 구했더라. 3분의 4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공비를 구해 봐야 되는데 이 공비를 구할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풀어야 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길이와 새롭게 만들어진 요 도형, 요 내부는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주변 도형만 관찰하면 돼요. 주변 도형의 가장 요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닮았잖아. 그럼 내가 요 길이를 뭐라고? 미지수 x라고 두자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x야.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x에 관한 관련식, 관한 관계식 찾아내셔야 됩니다. x를 구해야지 우리가 공비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죠? x를 구해내면 길이비 알고 그럼 넓이비 아니까. 자,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아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관계식을 찾아내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 자,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 요 그림에 있는 도형의 성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관계식이 안 보인다? 내가 어떤 도형의 성질을 빼먹었는지 다 하나하나 뜯어봐야 돼. 자, 한번 볼게. 일단 직각삼각형 나오네요. 그러면 요 각이 아까 우리가 30도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요 길이 얼마? 루트 3x. 그러면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아니까 만약에 내가 요 길이만 안다면 전체가 얼마니까? 전체가 2루트 3x 맞나? 2루트 3x니까 그죠? 2루트 3x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합 다 더해주시면 되겠더라. 그럼 내가 요 길이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냐? 아직 내가 안 쓴 도형의 성질이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보여? 접해요 지금. 원에서 지금 접한 상태인데 이 접한다는 성질을 아예 안 썼잖아. 그러니까 요거부터 써야 돼. 근데 원에 접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등장해야 되고 원의 중심이 등장해야 되고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접하니까 거기다가 선을 연결시켜보자. 이렇게. 그러면 요게 왜 이거 2루트 3x야? 2루트 3. 요게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 다음 요 길이는 우리가 아까 전에 x라고 했었고 그럼 나 뭐만 찾아주면 요것만 찾으면 요 전체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요 루트 3에서 요만큼 파란색 길이를 빼주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근데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다. 그쵸? 루트 3x. 길이 다 구했네. 관계식 적어봅시다. 전체 길이 2루트 3은 루트 3x 더하기 루트 3x 더하기 요 전체에서 요 파란 색깔 빼주면 돼요. 전체 얼마? 루트 3에서 뭐를? 루트 3 마이너스 x제곱을 빼주면 되겠더라. 자, 우리 이거 루트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되니까 넘기고 제곱해주자. 그러면 얘 넘길게요. 루트 3 마이너스 x제곱은 얘도 왼쪽으로 넘기면 2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 제곱해봅시다. 3 마이너스 x제곱은 3에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정리. 13x제곱 마이너스 12x 3 사라지니까 는 0. 따라서 x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 x는 얼마다? 13분의 12다. 따라서 요 길이가 13분의 12가 되니까 우리는 요런 사실을 알겠네요. 정확히 길이 b가 얼마? 13분의 6이 되고요. 그러면 넓이 b는 얼마가 되겠다? 요거의 제곱이 되겠더라. 따라서 첫째 항이 얼마였냐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3분의 4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에다가 자 1 마이너스 r 공비인데 공비가 13분의 6의 제곱이 돼야 돼. 13분의 6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럼 요거는 일단 생략하고 요거 계산해 봅시다. 요거 어떻게 계산해? 13의 제곱 빼기 6의 제곱 분의 13의 제곱. 그치? 그러면 요거는 얘가 얼마야? 19 곱하기 7 분의 169
얘는 통분시켜주자. 문제에서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6분의 8루트 3 마이너스 3파이. 따라서 요거 다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19 곱하기 7 곱하기 6 계산을 해주시면 문제에서 미안해요. 이거 꺼졌네요. 문제에서 2번 798분의 169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 내가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798분의 169 8루트 3 마이너스 3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딱 따라서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2번이 되겠더라. 괜찮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뒤에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계산 많이 하면 당연히 느는 거니까 계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첫째 항을 내가 구할 수 있느냐, 공비를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 첫째 항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공비를 구하는 과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혹시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씩 다시 체크해 보시고 28번 문제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어서 우리 30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우리 이어서 30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fx는 a 코사인 x 더하기 x 사인 x 더하기 b. 당연히 지금 이 그래프는 우리 그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복잡한 형태니까. a가 1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어요, 밑에. 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요런 범위에 있대요. 지금은 뭐 어쩌라고요, 그지? 그 밑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건 가를 봤더니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가 0이 된다네. 그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함수에서의 근으로 가졌네. 그럼 당연히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도함수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목표가 되겠죠. 도함수 한번 적어봅시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a 사인 x. 자, 얘는 사인 x 더하기 x 코사인 x. b는 어차피 0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도함수가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내야 되니까 얘가 0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x값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x란 애도 있고 사인 코사인도 있으니까 너무 식이 복잡하다, 그죠? 근데 우리 이 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왜? 코사인 x를 나눠주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뭐가 되니까? 탄젠트 x가 되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식을 구하나 내가 x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넘길게요. 얘는 sin x로 묶어내면 a-1이 되고요. sin x 넘기고 cosine x 나눠주면 탄젠트 x가 되겠더라.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cosine x로 내가 나눴기 때문에 cosine x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cosine x가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게, 봐봐. cosine x가 0이 되면 sin x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그지? 근데 a도 1보다 작대요. 그러면 얘네가 sin x의 1-a니까 얘가 만약에 0이 되면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a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무조건 0이 될 수가 없어. cosine x가 0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 우리는 사실 cosine x가 0이 되는 경우는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이 경우만 생각해줘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구하려고 할 때.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요거를 볼 건데 느낌이 와요? 탄젠트 x는 a-1 탄젠트 x를 나는 이렇게 좀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삼각함수에다가 a-1을 곱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바꾸면 이거 뭐야? 탄젠트 x라는 함수와 y는 a-1분의 1 x라는 직선과의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되겠다?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탄젠트 x 그리면 되지. 탄젠트 x 그려봅시다. 요렇게 점근선 그죠? 그 다음 요렇게, 자, 요까지만 내가 그릴게요. 파이. 이렇게 요까지만 그릴게요. 마이너스 파이. 왜? 애초에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랑 파이 사이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범위를 나눴을 때 a-1분의 1 x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어? 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a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예요. 음수.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교점이 몇 개 생긴다? 2개가 생기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x가 0일 때는 교점 우리 생각 안 할 거야. 알파, 베타가 0보다는 크고 하나는 작으니까 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결국 뭐라는 얘기니? 요게 알파. 더 작은 거.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되겠다? 베타. 더 큰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조건 나를 보니까 아까 전에 조건 나를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 조건 나를 보니까 이제 좀 의미심장하더라. 왜?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거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기울기야, 기울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요거네, 요거 기울기. 그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요게 알파 콤마 탄젠트 알파고 요게 베타 콤마 탄젠트 베타니까 그 둘의 기울기가 요 초록색이잖아. 그러면 얘랑 더하기 베타분의 1로 보지 말고 얘를 넘길게요. 그 값이 결국 얼마다?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요만큼의 길이가 베타니까 베타분의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바로 이 주황색 기울기랑 같아져야 되니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놓여야 돼? 바로 여기에 놓여야 된다. 즉 베타분의 마이너스 1이 이 주황색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얘기니까 요 빨간 점이 요게 베타 콤마 마이너스 1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고요.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이용해서 바로 요 점의 좌표까지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요게 탄젠트 함수였잖아. y는 탄젠트 x였거든요. 그러면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탄젠트 베타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베타는 얼마라는 얘기? 요만큼의 거리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4분의 3파이. 그럼 자동적으로 알파는 베타에 정확히 이거 점대칭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따라서 우리가 뭐를 찾아낼 수 있더라? 알파랑 베타 값을 찾아낼 수 있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아까 전에 요 직선과 이 함수의 모양이 요 식이었고요. 우리가 여기다 그냥 베타 값 하나만 집어넣을게. 4분의 3파이였죠? a-1분의 1 곱하기 4분의 3파이는 탄젠트 4분의 3파이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걸로 a 값 찾아낼 수 있겠더라.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1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다. 뭐 계산 자체가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a 값은 찾아낼 수 있네요. 그지? 자,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냐면 b도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마지막 질문이죠. C값 찾아내셔야 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근데 C값과 B값을 찾아내려면 결국 fx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우리 지금 f 프라임 x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이제 fx를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극한식 보면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얘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0이죠. C처럼 생겼냐?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0이 0입니다, 일단. 그럼 내가 fx라는 식을 알고 있으니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대입해볼게. a 더하기 b는 0. b는 얼마다? 마이너스 a다. 사실 우리가 a 값을 구했으니 b 값도 사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내가 요거를 식에다가 저기다가 대입해볼게. 자, 이 식을 가져와서 리밋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x제곱분의 a 코사인 x b 대신에 마이너스 a로 바꿀게요.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x 사인 x. 자, 내가 일부러 살짝 순서를 바꿨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 때 x랑 사인 x랑 연결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코사인 x랑은 뭐가 연결이 돼요? 마이너스 1이랑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바꿨고, 자, 그러면 요렇게는 얼마야? x 날라가고 x분의 사인 x가 얼마니까? 1이니까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 얘는
x제곱분의 a 코사인 x 마이너스 1인데 사실 이렇게 원래 적으면 안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적을게요. x제곱분의 얘가 a에 마이너스 a로 할게.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얘기할 수 있고, 그지?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보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 1 플러스 코사인 x가 필요해요. 그지? 그러면 얘가 사인 x제곱이 되면서 x제곱과 날라가고요.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2. 아, 결국 요 값은 얼마다? 1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적을 수 있겠더라. 이 값이 얼마다? c다. 근데 사실 나는 a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c 값도 알고 있는 거랑 똑같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 마지막 계산 다 구했고요.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야? 우리가 베타 값이 4분의 3파이고 알파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니까 얘는 2분의 3파이. 근데 3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2분의 파이. 그러면 f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기다가 fx에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어 볼게요. 코사인은 날아가고 사인만 살아남아 2분의 파이 더하기 b가 돼요.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얘네들 다 뭘로 나타낼 수 있어? a랑 c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계산 2분의 파이 더하기 c는 아까 얼마였어? 1 마이너스 2분의 a였고요. b는 애초에 그냥 마이너스 a였어. 그러니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3a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근데 a 값이 아까 얼마였으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였으니까 이제 이걸 대입한 다음에 PQ값 구하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요거에 대한 관련된 건 어차피 뒤에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사실 요 계산 과정은 그냥 생략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했으니까 저 굳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P 더하기 Q 값을 120을 곱하면 저 값이 얼마가 나오냐? 135가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계산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계산 마지막으로 그냥 계산 끝까지 해보시고요.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더 곱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적분 28번 문제랑 30번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봤는데 두 문제 다 그래도 괜찮았던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완전 극악이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고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다 우리가 어떻게든 익숙하게 봤던 문제들이고 마지막 30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얘를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그런 상황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30번 문제들 연습 많이 해보시고 나중에 수능 대비할 때 한 번 더 볼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 문제까지 같이 살펴봤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